자, 두 번째 시간 기하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포화송 분포와 또 조금 다른 분포인데요. 어떻게 보면 포화송 분포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통계 실험에서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의하고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회의 시행 중인 처음 X 빼기 1회까지는 전부 다 실패죠. X회에 그 처음으로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X 빼기 1회까지 다 실패고 마지막 X회에 성공할 확률이 S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맞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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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S.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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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성공.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런 거죠. 성공할 확률이 P고 실패할 확률은 1 빼기 P인 독립적인, 그렇죠. 독립적인, 왜냐하면 성공 아니면 실패이기 때문에 반복한 시행에서 확률 변수 X를 처음으로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라고 하면 확률 분포 이렇게 되겠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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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한 번. 이렇게 P에서 합치면 X번이잖아요. 이러한 분포를 뭐라고 합니까? 기하분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공할 때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지오메트리의 약자를 따서 GEOP 또는 NB1P 이렇게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기하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 X의 분포함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K보다 작은 기하분포는 1 빼기 Q의 K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은 통계를 전공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결과치만 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확률 변수 X가 기하분포를 따르게 되면 확률 변수 X와 X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평균은 이렇게 됩니다. P분의 1. P분의 1. 이때 P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공할 확률이라고 했죠? P분의 1. 분산은 P분의 1 곱하기 P분의 Q 이렇게 해서 P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하분포의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하분포가 1, 0점이 자, 여기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아까 전에 기하분포는 표기하기 이렇게 NB에서 앞에 있는 건 1로 표현하고 뒤에 있는 건 P로 표현한다.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P, 즉 일어날 확률이 0.2인 그런 기하분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때 역시 계산해 놓은 것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자, 기하분포 좀 간단하니까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해양 석유 시추 시설이 평균 해수면보다 8m 높은 파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고가 이를 초과하게 될 확률이 5%라고 하자. 처음으로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경과된 횟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기대값 P죠. 파고가 이를 초과하게 될 확률이 5%라고 했으니까 이게 P가 되겠죠. 0.05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값, 즉 평균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하면 역수라고 했죠. P분의 1. 그래서 100분의 5의 역수, 즉 5분의 100
계산하면 얼마가 되더라? 20 되겠습니다. 즉 20년까지는 끄떡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넘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B. A에서 구한 시간, 즉 20년 내에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이랬습니다. 자, 여기가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H라고 할 건데, 자, 여기에 보면 B.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느냐? P는 H, 이 파고가 얼마를 넘어서는 거예요? 8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제 안에요? 20년 안에요. 얘는 1 빼기 P에 H가 얼마보다 작아야 되죠?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H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때 이 H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면, 자, 8보다 작다. 넘을 확률이 0.05라 했으니까 8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0.95죠. 이게 지금 얼마라 그랬습니까? 20년이라고 했죠. 오케이, 20년. 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한 15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15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분포함수. P가 X는 K를 따르는 분포함수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 빼기 Q의 K승.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이게 Q죠. 1 빼기 P K승. 됐죠. 계산기에 힘을 빌려서 계산을 하면 0.64 정도 되더라. 즉 20년 내에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다? 0.6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C.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날 확률은 그랬습니다. P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3년을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난 경우가 횟수인데요.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 3보다 큰 거 말이죠. 그럼 얘는 1 빼기 역시 P 해서 이 X가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는 1 빼기 3보다 작을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죠. 1 빼기 얼마요? 0.95의 Q의 K승, 그래서 3승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실제로 계산하니까 0.85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번.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난다면 초과 파도가 5년 만에 처음 발생할 확률을 구하여라. 얘는 그 조건부 확률인데요. 즉 3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P는 조건부 확률이죠. X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뭐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설계 파고를 초과하는 파도가 일어났고 5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은 안 일어나고, 그래서 3년 넘어서서 3년 안 일어나고요. 4년째도 안 일어나고 5년째 일어나야 되니까, 즉 그냥 횟수로 따졌을 때 언제 만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죠? 2년 만에 일어나는 거하고 같죠? 그럼 이때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3년이 넘어서니까 여기 오는 건 4년째 안 일어나고
여기에 5년째 일어나는 값을 계산해 주면 되죠. 즉 4년째는 안 일어나야 돼요. 0.95. 5년째 일어나야 되죠. 0.0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5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조건부 확률로 문제 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굳이 밑에 거 어렵게 보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가 3년은 초과하고 5년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3년 넘어서 4년, 5년 되는 거니까 5년 만에 처음 나와야 돼요. 그러면 4년일 때는 안 일어나야 되죠. 그다음 5년일 때 일어나는 거.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답이 미리 있었네요. 답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제 4-12번 확률 변수 x가 기하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의 x의 분포 함수가 다음과 같음을 보여라. 자, 이 부분 한번 보면 x가 k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x가 k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에 계산 어떻게 할까요? 1 빼기 여사건으로 해서 x가 k보다 큰 걸 빼줘버리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계산 1 빼기 k보다 크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x가 어디서부터예요? k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k 플러스 1부터 까지 무한대까지 이렇게 q의 x 빼기 1승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죠. 무한등비급수잖아요. 이 부분 계산하면.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 p는 그대로 있고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처음에 q의 k승 되고 그 다음 q의 k 플러스 1승 되고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묶죠. p의 q승으로 이렇게 또 묶어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1 되고요. q 되고요. q제곱 되고요. 땡땡땡. 이거 등비급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합니다. 1 빼기 확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q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계산하면 1 빼기 p의 곱하기 q의 k승 그 다음 1 빼기 q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1 빼기 정리하면 q의 k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1 빼기 q의 k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겁니다. 앞에서 배운 포화성 분포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